소고기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대접받는 재료입니다. 손님이 오면 소고기를 굽고 생일이면 소고기를 먹고 어른께 드리는 선물도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소고기 제품을 사신 분들 대부분은 그 봉지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십니다. 스테이크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고기가 8.4% 들어있습니다. 100g 중에 8g입니다. 나머지 92g은 돼지고기와 양파와 물과 밀가루와 콩에서 뽑아낸 단백질입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포장 뒷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숨긴 게 없습니다. 앞면에는 스테이크라고 적혀 있고 8.4라는 숫자는 뒤집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집지 않습니다. 오늘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5은 실제로 회수 명령이 내려졌던 제품입니다. 곰팡이, 대장균, 살모넬라. 전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고 제조일자까지 특정된 건들입니다. 뒤에 5은 소고기 제품처럼 팔리는데 소고기가 주인공이 아닌 제품입니다. 1위가 방금 말씀드린 그 8.4%짜리입니다. 이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한우 100%인 브랜드 7대를 값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300g에 3만원대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냉동실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10위, 곰곰 우유포입니다. 우유포는 소고기를 말인 겁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사고 등산 가실 때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밤에 출출할 때 하나씩 드십니다. 그리고 말린 고기는 안 상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분이 없으니까요. 2025년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 이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됐습니다. 말린 제품일수록 포장한 수분 관리가 전부입니다.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 안에서 곰팡이가 자랍니다. 밀봉된 봉지 안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회수 사례를 5개 말씀드릴 텐데 전부 특정 시점, 특정 제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브랜드에서 파는 모든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5개 전부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소고기 가공품에도 회수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뉴스에 크게 나지 않습니다. 다음 것은 냉장고가 아니라 찬장에 있는 제품입니다. 9위, 선민식품 한우국밥 600g입니다. 한우국밥 같은 간편식을 누가 사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 어르신 댁, 그리고 밥은 챙겨 드셔야 하는데 끓일 기운이 없는 날입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쟁여두십니다. 2024년 이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넘겨 검출됐습니다. 판매가 중단되고 해당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끓이면 대부분의 세균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히 끓이셨을 때 얘기입니다. 간편식의 장점이 뭡니까?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미지근할 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식이 위험해지는 지점이 정확히 거기입니다. 켜나려고 산 물건이라 덜 익혀 드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 것에는 우리가 아는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8위, 더목난 이연복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입니다. 유명 요리사의 이름이 붙은 제품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걸린 제품을 더 믿습니다. 방송에서 본 얼굴이 붙어 있으면 저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었으니 뒤에서 관리도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이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을 벗어나 해당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공장 라인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마케팅이고 위생은 제조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일이고 대개 다른 회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음 제품은 이름조차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료도 진짜였습니다. 7위, 한우 먹는 날 한우 뼈 없는 갈비탕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산 한우 100%로 홍보하던 제품입니다. 이름부터가 한우를 먹는 날입니다. 원료도 진짜 한우였습니다.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좋은 조건을 원료 쪽에서는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세균이 기준치를 넘겨서 회수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구분이 나옵니다. 고기의 순도와 제조 위생은 서로 다른 시험입니다. 100% 한우라고 해서 위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가 섞였다고 해서 위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앞에 5개는 위생 이야기입니다. 뒤에 5개는 순도 이야기입니다.
섞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것은 올해 일입니다. 6위, 이부자 한우국밥입니다. 2026년 이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4월 13일에 제조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었습니다. 살모넬라는 심한 설사와 고열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와 어르신, 면역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훨씬 위험합니다. 제조일자가 하루로 특정돼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그 라인에서 나온 물건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수라는 절차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팔린 물건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되찾아온다는 말은 이미 누군가의 찬장에 들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간편식을 쟁여두시는 분들은 제조일자를 한 번씩 확인해 두십시오. 회수공지는 대부분 제조일자로 특정됩니다. 여기까지가 회수됐던 5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제품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런 회수공지는 뉴스에 크게 안 납니다. 제가 계속 찾아서 정리해 올리고 있으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5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수된 적 없는 제품들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위생 문제도 아닙니다. 원재료가 전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소고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입니다. 5위, 비비고 남도 떡갈비 450g입니다. 비비고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냉동실에 하나쯤 있고 외국사는 친척한테 보내는 것도 비비고입니다. 이 제품의 원재료를 보시면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떡갈비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갈비입니다. 우리가 갈비라고 하면 떠올리는 건 소갈비입니다. 명절에 큰 접시에 담겨 나오는 그것이요. 떡갈비가 원래 다진 고기로 만드는 음식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그 이름에서 떠올리는 그림과 봉지 안의 내용물이 다릅니다. 다음 제품부터는 숫자가 나옵니다. 4위, 오뚜기 오즈키친 떡갈비 480g입니다. 돼지고기가 65.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물, 설탕, 양파, 마늘, 대도, 각종 소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물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공육에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무게를 채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480g 중 일부는 물의 무게입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진 소고기라고 부르려면 물을 넣으면 안 되는데 제품 이름을 패티로 바꾸면 넣어도 됩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 걸로 규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우리도 원리가 같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가 그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다음 제품은 값이 답을 알려줍니다. 3위, 롯데햄 남덜미 떡갈비 1kg입니다. 돼지고기가 66.26%입니다. 값은 1kg에 14,720원 정도입니다. 1kg에 15,000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항목의 핵심입니다.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한우는 300g에 3만원대입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0만원이 넘습니다. 1kg에 15,000원짜리 제품이 소고기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산수가 안 맞습니다. 값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물어봤을 뿐입니다. 다음 제품은 숫자 2개가 다 나옵니다. 2위, 동원 양반 두툼 떡갈비 480g입니다. 돼지고기 67.48%, 쇠고기 14.95%입니다. 값은 480g에 9,900원 정도입니다. 돼지고기가 소고기의 4배가 넘습니다. 포장 앞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양반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두툼이라는 말이 있고 갈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7.48이라는 숫자는 뒷면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법이 아닙니다.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하나입니다. 그 정보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앞면을 보고 내리고 사실은 뒷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오늘 이 목록에서 이름이 소고기를 가장 강하게 약속하는 제품입니다. 1위, CJ 곰의 함박스테이크입니다. 돼지고기 46.3%, 쇠고기 8.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양파, 물, 밀가루, 대두단백이 들어갑니다. 대두단백은 콩에서 뽑아낸 단백질입니다. 고기 대신 식감과 단백질 수치를 채워주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1위에 놓은 이유는 8.4라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떡갈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떡갈비는 원래부터 고기를 다져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러니 뭔가 섞였을 수도 있겠다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다릅니다. 스테이크는 통으로 썬 고기 덩어리입니다. 칼로 썰어 넣어먹는 그것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어떤 단어보다도 소고기를 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약속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단 제품 안에서 소고기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소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소고기가 아닌 것. 이게 오늘 목록의 마지막이자 이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함박 스테이크가 원래 다진 고기 요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앞면은 이름이고 뒷면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피해야 할 10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한우 100%인 브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쓸모있는 부분입니다. 브랜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마다 12자리 번호를 붙입니다. 개체 식별 번호라고 하고 소는 0으로 시작합니다. mtrace.go.kr에 들어가시거나 축산물 이력조회 앱에 그 번호를 넣으시면 원산지가 나오고 한우인지 유구인지 젖소인지가 나오고 출생일과 사육지와 도축장과 등급까지 나옵니다. 20초 걸립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포장에 찍힌 공장 등록번호를 보는 정도이고 그 고기가 어느 소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단위로 추적이 됩니다. 세금으로 만들었고 이미 작동하고 있고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개가 좋은 이유도 결국 이겁니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 추천 7위 장수한우입니다. 한우 100%로 표시되는 브랜드입니다. 등심이나 채끝 같은 신선 부위가 300g에 33,000원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개 중 가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솔직하게 한 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브랜드라 전국 아무 데서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식몰과 지역 유통망 위주입니다. 추천 6위 강원 한우입니다. 강원 지역 조합들이 함께 쓰는 브랜드입니다. 등심 300g에 33,900원 정도이고 1플러스 등급 이상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1플러스 등급은 마블링이 12.3에서 15.6% 사이입니다. 1플러스 플러스보다 지방이 적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분들이 1플러스 플러스보다 1플러스를 더 좋아한다고 답하셨습니다. 값은 더 싼데 선호도는 더 높습니다. 등급을 한 칸 내리시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천 5위 토바오입니다. 충남과 세종 배전 지역의 13개 조합 약 1200농가가 함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100% 토종 한국산 한우로 표시됩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신선 정육 부위 기준입니다. 같은 브랜드 이름이 붙은 가공품이 있다면 그건 따로 뒷면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전체가 그 얘기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뒷면 원재료를 보시라는 것. 좋은 브랜드에도 그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추천 4위 참여우입니다. 한우 등심 100%로 표시되고 등심 300g에 39,700원 정도입니다. 오늘 7개 중에서는 값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대신 이 브랜드의 강점은 추적 범위입니다. 출생에서 가공, 판매까지 이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앞에서 본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소인지 모르는 상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지점을 아예 막아놓은 브랜드입니다. 이제 3위 3개가 남았습니다. 이런 정리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두십시오. 다음에도 이렇게 값까지 같이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1위는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으면서 값도 특별히 비싸지 않은 곳입니다. 추천 3위 경주 천년 한우입니다. 한우 100% 국내산으로 표시됩니다. 1등급 모듬 정육 2kg 구성이 16만원 정도이고 부위에 따라 300g에 7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값의 폭이 넓다는 게 이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부위와 등급에 따라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선물용으로 가시면 비싸고 평소 드실 부위로 가시면 다른 브랜드와 비슷합니다. 큰 유통 채널에서도 취급하고 원산지와 이력번호가 표시돼 나옵니다. 추천 2위 행성 축협 한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가장 알려진 한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등심 300g에 34,500원 정도이고 국내산 한우 100%로 표시됩니다.
이 브랜드의 핵심은 축협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조합이 직접 하는 구조에서는 중간에 원산지가 바뀔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유명한 만큼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축협 공식 경로인지 그리고 이력번호가 붙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추천 1위, 농협 안심한우입니다. 1++ 등급 등심 250g이 34,500원 정도입니다. 한우 100% 국내산으로 표시됩니다. 제가 이걸 1위에 놓은 이유는 가장 비싸거나 가장 고급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농협 유통망으로 어지간한 지역에서 접근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른 6개는 훌륭하지만 사시는 곳에 따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웃돈이 붙지 않습니다. 250g에 34,500원이면 다른 한우 브랜드와 비슷한 값입니다. 확인 가능한 제품을 사려고 더 내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확인이 됩니다. 위생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비싼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장 보실 때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뒷면 원재료명의 맨 앞을 보십시오. 원재료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힙니다. 소고기 제품인 줄 알고 사시는 물건의 맨 앞에 돼지고기가 있다면 그건 소고기 제품이 아닙니다. 둘째, 퍼센트를 찾으십시오. 요즘은 주요 원재료의 함량이 퍼센트로 적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오늘 나온 8.4, 14.95 같은 숫자가 거기 있습니다. 셋째, 값으로 검산하십시오. 한우 신선육은 300g에 3만원 안팎, 킬로그램으로 10만원이 넘습니다. 1kg에 15,000원짜리 제품이 소고기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개 브랜드에는